안녕하세요. MBTI로 이야기하는 광고 기획자 AE 그룹 IDD의 정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MBTI라는 소재를 가지고 광고 기획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비록 제 MBTI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광고란 무엇일까요? 네, 매우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수익을 얻기 위해서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출시키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의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네, 아래에 보이는 참이슬하고 진로 광고는 제가 같이 진행했던 캠페인들인데요. 이러한 참이슬 같은 경우에는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이라는 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UC가 들고 있는 참이슬 잔 위에 적혀져 있죠. 깨끗하게 왔다가 깨끗하게 사라지네. 이것은 참이슬의 슬로건처럼 이제 마신 다음날까지도 이슬같이 깔끔하다, 깨끗하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거고요. 촉깔끔한 아는 형들, 이수근 씨와 강호동 씨 그리고 김희철 씨처럼 깔끔하고 화투하고 그런 성격들을 가진 이 세 분의 성격과 이제 촉깔끔하다는 진로의 성격을 같이 합쳐가지고 촉깔끔한 맛이라는 것을 강조한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의 특성을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고의 종류는 어떻게 되시나요? 크게는 ATL, BTL, TTL 이렇게 있습니다. ATL은 뭐고 TTL은 뭐고 BTL은 뭐야? 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ATL이고 BTL이고 TTL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ATL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는 많이 봤었던 매체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이제 휴대폰이라던가 패드, 노트북 이러한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4대 매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중년층들 그리고 신문 광고도 중년층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플래닝을 세울 때에도 이제 중년층들이 많이 보는 타겟팅을 잡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좀 많이 그래도 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운전하는 주요 타겟층을 생각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 본다고 하더라도 여성층이나 아니면 뭐 미용실에서 많이 보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서 잡지 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BTL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 그리고 CRM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평소에 접하는 텔레마케팅 BTL에 속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트에서 시식 행사라던가 벨리곰 행사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BT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와 좀 더 가까이에서 쌍방향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BTL입니다. 그러면 TTL은 무엇일까요? TTL은 이 ATL과 BTL을 섞어놓은 ATL 한편으로 보면 일방향적인 광고 매체고요. BTL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광고 매체입니다. 그렇다면 TTL은 뉴미디어, 유튜브 광고, 검색어 광고, 배너 광고, 그리고 SNS 채널을 통한 콘텐츠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쌍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ENFJ입니다. 정열적이고 활동적이, 객관적이면서도 신속하고 사랑관계에 진심이자 감정적이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획적인 제가 ENFJ라는 MBTI를 광고 기획자에 넣어서 설명드리게 됐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광고 기획자의 왜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외향적인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친해서 마당발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능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광고 기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I인 내향형인 광고 기획자들도 아주 많아요. 내향형이신 분들은 오히려 세세하게 챙길 수 있어서 나은 기획자이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뛰는 걸 매우 좋아하는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것을 직접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광고 기획에 반영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본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현장을 띄워주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직관적이고 신속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면도 있으면서도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빨리빨리 무엇을 진행을 하기도 해야 되면서 A라는 플랜이 짜여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B라는 플랜이 짰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광고 기획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F, 이제 사랑관계에 있어서 진심이고 감정적이다 보니 소비자가 우리의 플랜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우리의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진정성 있는 마케팅이 제일 잘 통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소비자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J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획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주변에는 J가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광고 기획자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리 저희가 플랜을 짭니다. 언제 광고가 온에어가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전에 광고주에게 우리가 광고가 언제 만들어지고 최종 시사를 언제 할 것이다 라는 플랜들이 쫙 짜여져요. 그래서 그 플랜들에 맞추어서 무조건 기일을 맞춰야 됩니다. 이 일정들을 맞추지 않으면 온에어 되는 날짜들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TV에 광고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킹이라는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일정들이 다 미뤄지게 되면 잘못했다가는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일정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계획을 잘 맞추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리스마와 열정이 넘치는 리더형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8년차 광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잘하는 것은 콘텐츠 기획입니다. 저는 주로 브랜드의 SNS 계정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 디지털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온라인상에 진행되는 광고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이것은 저희가 아이유씨가 작년 1월에 셀러브리티 앨범 나오기 전에 나왔던 티저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유씨를 패러디해서 두꺼비가 포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앞에 상상력을 붙여서 만든 영상이에요. 저희도 처음에 어떻게 만들지라는 좀 고민은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좋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매우 애정하기도 하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씨도 직접 와가지고 계속 보게 된다고 반응을 하셔서 저도 계속 생각에 남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했던 이유가 참이슬의 모델이 아이유라면 같은 우리 브랜드 내에 있었던 참이슬과 진로 이 두 개의 브랜드의 각각 모델이 아이유와 두꺼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해서 평행 이론처럼 아이유가 셀러브리티라고 컴백을 할 때 두꺼비도 두꺼비만의 셀러브리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기획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영상이 나왔을 때 너무나도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어도 이 컨텐츠 하나만으로 기사가 나가고 많은 팬들이 쓸데없는 고퀄리티 영상으로 사람들을 정말 킹받게 한다. 이러한 반응이 있어서 이 영상 자체만으로 커다란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컨텐츠조차도 이제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광고 상품으로도 가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광고 기획자도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ENFJ여야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아닙니다. 광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란 없습니다.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ATL의 기획자가 될 것이냐, BTL의 기획자가 될 것이냐, 저처럼 TTL의 광고 기획자가 될 것이냐. 저는 ATL과 BTL보다는 TTL 쪽에 원했습니다. 점점 뉴미디어가 주요 매체가 되어가고 있었고 유튜브라는 매체와 그리고 온라인상의 시장이 점점 넓어지면서 광고 비중도 온라인 광고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돈의 쓰임은 ATL 쪽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장래를 보았을 때는 TTL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TTL 광고 기획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고 TTL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회사들을 찾아봤을 때 많은 회사들이 외국어나 이런 걸 보진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자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기소개서에 녹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즐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에도 많이 놀기도 하고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항상 그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도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기획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놀 수 있을 때 놀러 다니고 보러 다닐 수 있을 때 보러 다닙니다. 많은 영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즐기세요. 두 번째,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요점을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요점을 정리해서 말해주는 광고주는 없습니다. 광고주가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라고 정리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신이 없을 때는 이러하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광고 대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 자체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를 하고 난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 열심히 평소에도 연습을 해놓으시면 면접 때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면접 때 제가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A가 아닌 B를 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연습을 평소에도 해두신다면은 면접 보실 때도 분명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왜냐하면 광고 기획자라는 것은 광고주에게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를 설득을 시켜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가 얼마나 논리정연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광고주에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논리가 있는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논리성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논리정연하게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광고 기획자가 됐을 때에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매우 평소에도 업무를 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영감 노트를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패드나 휴대폰의 노트 메모나 보면은 항상 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전 항상 적어놔요. 아니면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카페에 가서 그냥 멍 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그런 호기심? 의문 같은 것들을 적어놓고 왜 이럴까? Why라는 질문을 계속 달아놔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혼자서 이것은 왜 그럴까? 왜? 라는
왜라는 질문을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또 질문을 달고 하면서 저만의 영감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그것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도움이 딱 되기도 하고 가끔씩 응급사태 아니면 긴급사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하고 트렌드를 미리 읽으셔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도대체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먼저 읽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트렌드 경우에는 캐릿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트렌드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또는 매주 디지털 트렌드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 아니면 마케팅 트렌드 이런 식으로 네이버 뉴스 기사에다가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최신에 있었던 기업 보도자료나 이러한 보도자료들을 쭉 검색을 해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세계가 진행이 되겠고 어떤 마케팅들이 만들어지겠구나를 전 계속 꿈을 꾸면서 상상을 하고 앞으로를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자신만의 트렌드 미리 읽기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에도 광고 기획자로서 일을 하실 때에도 이 트렌드가 먼저 읽히기 때문에 좀 더 광고 기획자로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레퍼런스 이미지, 서치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막내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수들의 자료, 레퍼런스를 찾아달라는 업무 팔로우업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광고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제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작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찾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서치를 해야지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와 레퍼런스 이미지를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빨리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것들을 빠르게 잘 서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은 매우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 순간 빠르게 정리해서 빠르게 맞춰 진행할 것. 이것은 신입사원들도 매우 어려워하고 대리급도까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은 부분인데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몰라서 어떤 게 먼저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업무를 진행을 많이 못 해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업무를 받았을 때 이 업무가 내가 진행을 했을 때 이 다음 A 단계, B 단계, C 단계, D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빨리를 해야지 이 다음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 이 다음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다른 업무들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빨리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가 딱 하나의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보통 4-5개씩 브랜드를 맡기도 하고 적으면 2-3개의 브랜드를 맡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브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빨리빨리 일을 쳐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업무 스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업무가 중요한지 이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 7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입사를 하셔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광고 기획자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기획자 정선아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다면 제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로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